하고 이성계 만나서 이성계가 이제 임금이 된 다음에 잔치하면서 무학대사를 바라보고 무학대사는 얼굴이 돼지상이요. 그럴 때 그 무학대사가 얼굴이 살짝 변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임금님은 부처님상입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성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대사를 돼지라고 놀렸는데 대사는 어찌해서 나를 부처님이라고 합니까? 그럴 때 무학대사가 한 말씀이 너무나 참 멋진 말씀인데 아시죠? 몰라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 조선시대 무학대사의 유머인데요. 이 유머를 전 세계에 내놔도 아깝지 않은 그런 그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전부 부처님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돼지로 보지 마시고 부처님으로 보셔야 되는 줄 아시겠죠? 먼저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하면서 시작합니다. 제가 릴리스한 이 보도자료로 출마의견을 가려하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읽어나가면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종 시민 여러분, 먼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력은 생략하고요. 제가 대종시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와 국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 국회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선진국 정치인일수록 국민을 참 진심으로 섬기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정위원회 의원 일을 했는데요. 우리 국회의원 의원들의 윤리의식이 문제가 심각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보기에도 낯이 부끄러울 정도로 서로 핏대를 올리며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대낮에 호텔에서 불륜 행각을 벌이지 않는가 하니 온갖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국회를 바로 잡지 않고는 우리나라에 장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 국민을 섬기는 정치, 수준 높은 정치를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세종시의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저에 대해서 음해하는 제가 당을 옮겨 다니는 철새 정치인, 만약에 제가 당을 옮기면은 철새 정치인이지만은 출마 지역을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이지만 헌법적으로 전체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소용돌이 속에 있는 분들은 소용돌이가 왜 생기고 뭐가 문제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세종시 소용돌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세종시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원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목적으로 행정수도로 설립됐는데 당초 목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오히려 행정 낭비 내지 비효율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종시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존의 정치인들이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서울의 강남과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럼 서울 강남이 이렇게 발전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유명 명문 고등학교, 명문 학교들이 강남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강남이 크게 발전하죠.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 국민은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좋으면 얼마든지 맹모 삼천을 합니다. 저는 세종시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 서울대 전체를 뭐 이전하는 좋겠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서울대 사범대학을 이전하고 4대 부고를 세종시에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대원외고라고 제일 명망 있는 외고인데 이 외고가 서울에 아주 변두리 면목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아주 학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대원외고 같은 이 유수한 사립고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이 어렵다면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같은 세종사관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세종대왕의 정신을 가르치고 명문학교를 키우면 세종시의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기념관을 세종시에 만들어야지 어디에 만들겠습니까? 세종기념관을 만들어서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고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 중 헌법재판소, 제가 헌법재판소에 근무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서울에 있지 않아도 되는 기관들이고 이 헌법재판소가 종로구 제동에 있으면서 청사가 비좁아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기관들을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기반 산업을 일으켜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면서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상생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새 인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지요. 빈대떡도 가끔 뒤집어져야 맛있게 되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공직자는 섬기는 머슴, 공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존민비라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사잡혀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는 머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호수에 던진 돌 하나가 온 호수의 파장을 만들듯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들 안 치시나요? 질문이요, 질문. 박수를 먼저 쳐주셔야 그래도. 지지자분들이 쳐주셔야 돼요. 그래요? 기자분들도 기자는 많습니다. 박수 안 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질문 하나 좀. 예, 좋습니다. 어저께 이제 중앙당에서 전략공천 발표가 났는데요. 네. 중앙당에서 이쪽으로 이제 출마 얘기하거나 그런 이제 변유 시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이인찬 의원 컷오프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오늘 후보 등록 앞두고 좀 상당히 촉박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언제쯤 중앙당에서 이제 변유하고 얘기를 그 부분 뭐랄까요? 오프 더 레코드로 하겠습니다. 제가 밝히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안합니다. 선거가 끝나신 후에는 혹시 지구당 시당위원장이라고 해서 네. 혹시 맡으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당연히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네. 일단 세종시에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오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더민주 측 시의원들이 좀 집단으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선거 치르시면 어떻게 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치르실 건지 세종시에 온 이유는 조금 전에 출마 해변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시당 간부들이 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바꿔나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낫습니다. 그동안 범인주 쪽에 이해찬 전 총리님이 계시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 이전 총리님의 세종시 발전 비전과 함께 제가 또
여러 가지 더 나은 좋은 비전들을 발표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면은 세종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서로 이 부분도 상생하고 협조하고 그러면서 시민들 지지를 더 지지율을 높여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당면한 문제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뭐죠? 공부를 해야죠. 네. 이제 오셔서 공부를 네. 하시겠다 다시. 네. 현재 세종시로 주소지는 옮기셨나요? 오늘 옮길 생각입니다. 갑자기 어제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 세종시 더민주당이 시당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는 5당 개념으로 오신 것 같은데요. 그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챙기시고 선거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 건지 조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 고향도 아니시고 예산에서 오셨는데 선거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게 제일 큰 관건이라고 보는데 전략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고양이 예산 바로 옆 동네이죠. 제가 옛날 조치원 있는 여러 번 와본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에 낯이 익습니다. 또 제가 세종시 출마한다는 보도를 보고 수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을 소개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당 쪽에서도 협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당 쪽에 이해찬 전 총리님 컷오프 된 데서 불만 있는 분들은 협조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당원, 진성당원이랄까요. 그분들은 여전히 더민주 당원으로서 저를 지지하고 저에게 협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무실은 어디에? 사무실 중앙당이 전폭적으로 저를 지원하기로 해서 중앙당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과 연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종시 오게 된 게 중앙당의 전략공천으로 오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종시를 어느 정도 아셔야 또 시민들의 성향을 알아야 선거 운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너무 좀 무책임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부를 지금 상당히 하고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더 공부를 하면서 보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연대 문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야권 로 함께 협조하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시민들 지지를 받고 그 바탕 위에 이제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연대 단일화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앞서 다른 기자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시당 보건 문제죠.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6,700명 당원이 있다가 대부분 다 폐포 당원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탈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거에 큰 영향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당 사무실 조천에 있습니다. 근데 후보님께서는 시당 사무실을 활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 또 할 것인지 또 지금 사실 시당에 가보면 유급 사무직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중앙당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무처장, 여성국장, 간사 이렇게 하면 한 3-4명 정도가 중앙당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조직도 없지만 자기들 딴에는 조직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시당 의원들까지 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8명입니다. 물론 비례대표는 탈당을 못하겠죠. 자기 의원직을 버리지 않는 한 나머지 7명이
지금 공공연하게 무소속 이해찬 의원을 지금 돕는 당으로 따지면 해당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후에 이해찬 의원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윤영건이라든가 하는 이런 기타 등등의 의원들에 대한 문제들도 혹시 고민을 해보셨는지? 기본적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중앙당에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저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모든 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그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내려오셨거든요. 결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내려오셨지만은 이 세종시의 특수성은 또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여기군 출신들이 약 한 8,9만 명, 또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들이 약 한 12만 정도, 10만 정도,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표심도 표층들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해찬 의원도 갑자기 나타나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공교롭게도 우리 세종시가 지금 교육감, 시장, 또 국회의원 모든 후보들까지 소위 말하는 세종시 출신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 전략이라는 게 결국은 국회의원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개인을 보기보다는 정당에 대한 표심이 비축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고 오신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 선거 문화, 정당 중심으로 아무래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당연히 여당, 야당, 여당의 입장은 야당 심판론, 야당은 또 여당 심판론, 그게 이번 선거의 쟁점 캐치프레이즈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기 홍성 예산을 지역구로 두고 12월 15일에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거의 3개월 가까이 홍성 예산 주민들을 만나가시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뛰겠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3개월간의 약속들은 어찌 보면은 물거품이 돼버린 셈이 됐는데요. 홍성 예산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나, 그리고 물론 지역을 옮길 수는 있지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3개월간의 약속은 어찌 보면은 헛 공약이 돼버린 부분이 있고 무소속으로 또 계속 뛰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오늘 제가 릴리스한 출마 관련 뒤에 그 부분을 제가 정리한 보도 자료를 또 첨부했습니다. 아무래도 고향분들, 제가 만약에 세종시에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제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국가 국민 대표로서 지역적인 이해타산을 초월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중앙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아젠다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당 위원장을 정준희 의원이 지금 승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당 위원장을 교체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중앙당에서 정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상 대결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종종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만든 책이 있는데요. 간사 되시는 분, 기자단 간사 되시는 분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이 갑자기 온다 안 온다 그래가지고 좀 혼선이 생겼었는데, 간사나 부간사를 안 계신가요? 우리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제일
그 젊은들한테 이 책을 두고 할 테니까 책 제목이 하하오 한바구성입니다. 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얘기들 하고 제 생각을 만든 책인데 이거를 드리면 또 선거법 문제가 있고 하니까 돌려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다시 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네, 제가 드린 명함에 전화번호를 제 직통 전화번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010 4272 7537 잠깐만요. 010 4272 7537 일반 전화는 없습니까? 4272 일반 전화는 없습니까? 일반 전화는 여기 사무실 내고 해드리죠. 아, 예. 후보자 등록은 아직 안 하셨죠? 네, 오늘 할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함 좀 알아주시죠.